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덥고요. 오늘도 시간이 짧고요.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서울 도심에서 따릉이 전동 킥보드 타고 폭주하는 쟤네들 따릉이 폭주연합 따폭연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방송 이후에 사건 반장 광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를 또 조롱을 했더라고요. 특히 여기 운영자가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꿈은 뭐냐면 다시 수도권 폭주를 부활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진짜. 수도권 폭주를 부활하고 싶다. 따릉이 타면서 말이죠. 참고로 저는 1100cc짜리 리터급 크루저 바이크를 탑니다. 저 영상 속에 접니다, 저거. 아주 조심조심 규정 속도 지키면서 말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의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반 알람 맞춰놓고 봅니다. 보면은 열받다가도 박지훈 변호사 호통에 스트레스가 풀려야 하신 이인경님. 자, 그제 양평 가로엘사 부근 국도입니다. 세상에 화물을 끈으로 고정도 않고 저렇게 달리면 어쩌라는 거야 진짜 하신 김경민님. 자, 서울 7호선 태릉 입구역입니다. 전기도둑 여기 있네요 하신 강미정님. 세상에. 자, 사랑하는 우리 엄마 조정숙 여사 내일 64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송예은님. 자, 집에서 떨어졌는지 낙오된 제비를 집에 데려와서 키우고 있어요. 송충이를 잘 먹더라고요. 제 힘으로 날게 되면 보내줄 생각입니다 하신 황재현님. 자, 이민지님, 지혜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장난하듯 쓱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에 온 두 남녀 주목해보세요. 곧장 아이스크림 매대로 가죠. 자, 사장님이 이거 하나 집어들었어요. 여성이 아이스크림 꺼내 듭니다. 이때 남성이 먼저 계산대로 가서 사반일레븐 하나 주세요 딱 하죠. 그러니까 자, 지금 뭔가 사각지대로 아이스크림을 쓱 지금 내미는 듯 하더니 자, 좀 숨겼어.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 담배값만 결제를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저 두 사람. 모르겠어요. 박 변호사님. 예. 호흡이 척척 맞는 게 네. 올림픽 혼성 금메달감? 도둑감이죠. 금메달감이 아니죠. 자, 이게 27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편의점인데 두 남녀가 오더니 남자는 담배 두 갑을 계산했고요. 여자는 지금 본 것처럼 계산할 듯 결국 얘기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아마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담배값만 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이죠. 아마 망고 느낌 아이스크림인데 저것은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결제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남성이 그때 와가지고 직원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이 다시 와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왜 신고하냐. 기분 나쁘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알려줘야지 계산이 되는데 사실 알려주지 않은 거고 좀 조심스럽고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숨긴 거예요.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담배 두 갑 사면 아이스크림이 무슨 서비스 보너스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모릅니까? 예. 아이스크림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제보자는 좀 이런 거 가지고 마찰이 있으면 안 된다. 좀 아이스크림 비싸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피가 뚝뚝 떨어진다더니. 자, 치킨집 사장님의 충격적인 제보 만나보시죠. 우리 은배가 치킨 먹고 배탈 났어요 라는 고객 문자가 까똑. 자, 귀사의 초기 대체에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정말 돈으로 갑질할 생각은 죽어도 없는데 애엄마가 방송국 사람들과 미팅을 한다네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고객이 보내준 사진 봤더니 세상에 붉은 핏물 뚝뚝. 이건 거의 생닭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대 반전. 사장님, 여보쇼, 사진 퍼온 거지? 당신 소장 받을 준비하셔 하면서 링크를 보냈는데 세상에 커뮤니티에 바로 뚝뚝 핏물 뚝뚝 그 치킨 사진이랑 똑같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덜 익었다면서 보내준 치킨 사진이 알고 보니 인터넷에 둥둥 떠도는 사진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지난 7월 25일에 치킨 한 조각이 눅눅하다면서 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환불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손님이 이번에는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며 항의를 했는데요. 제보자가 사과하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선 환불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사진은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29일에 갑자기 손님에게서 문자가 왔는데요. 아이 엄마가 수요일에 언론사 보도국과 미팅을 한다면서 아이 엄마에게 문자하라고 번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아이 엄마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자 그제서야 덜 익은 치킨을 받았고 아이 엄마는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면서 계좌번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 새우 과자와 유선지가 있었는데요. 제보자의 치킨집에서는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기고 검색을 해봤더니 2020년 그리고 2023년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황당합니다. 하마터면 진짜 당할 뻔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 엄마가 받지 않고 웬 남성이 받았다고 하고 이 사진 보니까 나 예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남성이 샘플 갖고 있다. 뭔가 고객센터하고 얘기하면서 와전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증하고 치킨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화도 또 안 받는 상황이고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언론 제보했고 만나기로 한 날이 아마 오늘 8월 2일 오늘 같은데 오늘도 별 얘기 없다고 하고요. 지금 오히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야.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공갈죄 같은 공갈. 업무방해 공갈죄 같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진을 해가지고 돈을 얻어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고단한 하루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긴 버스터미널인데요. 한 여성이 의자에 저렇게 길게 누워서 계속 헛뒤 휘적휘적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자,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지 차 와이퍼에 빙의한 것처럼 쉴 새 없이 팔을 위아래로 저렇게. 저거 약간 유행하는 춤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교수님. 네. 오늘 고속버스터미널의 호남선 승차장 인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저 아주머니께서 의자 몇 개에 혼자 누우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고 조금 있다가는 또 엎드려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알 수 없는 말도 중얼중얼 거렸는데 술 냄새는 나지 않아서 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다 힐끗힐끗 보지만 꿋꿋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흉흉한 일도 많고 사람들도 긴장도 많이 하는데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예, 와이퍼 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비행기 좌석과 벽면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툭 튀어나오는데 자세히 보니 이건 사람 팔 한자로 족. 예쁜 하늘 옆으로 뒷사람 족이 턱 튀어나와서 또 향기까지. 스멜. 저 잘 보면 말이죠, 팀장님. 양말에 구멍이 좀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네요. 저건 뭐냐면은 제보자가 말하기를 이제 여행 상품으로 일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단체로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29일 날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고 있는데 갑자기 좌석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저렇게 좌석과 벽 사이에 발이 쭉 나와 있던 것이죠. 근데 저 발은 누구냐면은 한 여성분일 것인데 같이 일본 여행을 단체로 갔다 오는 여성분인데 아마 발이 좀 약간 열이 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자기가 열나면 신발을 벗고 밖에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앞좌석에 발을 삐억 내놓으니까 정말 냄새가 솔솔솔 났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제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가 어이도 없고 예의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비행기 여행할 때는 저렇게 예의를 못 지키면 안 된다고 올린 건데요. 저 여성분, 저러시면 안 됩니다. 냄새나면 안 돼요. 절대로 올리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이거 어려운 부탁인가요?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지인 경조사를 대신 챙겨달라고 했다가 남편과 다퉜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아내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현재 성인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13년 전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공황장애와 함께 폐쇄된 공간에 대한 불안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라서 혹시나 아이들 앞에서 발작이 올까 봐 무서워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아예 못 탔고 외출 자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꾸준한 치료 끝에 다행히 지금은 컨디션이 좋은 날에 거리가 멀지 않고 터널이 없는 도로를 이용할 때만 운전자 옆에 동승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모님이 연로해지자 아내는 평소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이나 친척들의 경조사를 챙기지 못했던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차를 못 타니까 멀리 있는 지인들 경조사에 당신이 잠깐만이라도 다녀와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는데? 라면서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서운해진 아내가 나는 이동이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라고 했더니 남편이 부탁할 거 부탁해 이런 걸 부탁하는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평소에 남편을 챙겨주고 생각해줬던 게 생각이 나서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아픈 저를 대신해서 지인 경조사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게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이봐요, 박상희 여사. 내가 집에서 지금 놀고 있어? 일주일 내내 쎄 빠지게 고생하다가 주말에 좀 쉬나 했는데 이제 당신 지인들 경조사 챙기러 다니라고? 결혼식장이든 빈소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 그건 상대방한테도 예의가 아닌 거야, 이 사람아. 아이고, 참 아픈 게 벼슬이다, 벼슬이야. 약 잡수시고 여사님이 직접 다녀오셔, 동그라미. 저 교수님 손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은배 아빠, 당신이란 남자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지인 경조사가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생기면 부탁하는 거잖아. 내가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챙겨달라고 하는 거 아니오? 도대체 부부란 게 뭐야? 일심동체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부탁 정도는 들어주는 척이나 돼야지. 우리 외같이 사는 거니? X. 큰 X. 예, 큰 X. 자, 은배 팀장님은 작은 X였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내가 놀면서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일을 안 하면서 하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공황장애 폐쇄 공포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작은 부탁,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아내가 시키는 데 가서 축의금이든지 조의금 치고 오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사랑한다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남편은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세태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저는 조만 부탁하는데 안 들어준다?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큰 X. 큰 X. 자, 예. 네, 저는 정말 이 남편 밥도 해주지 마시고 진짜 빨래도 해주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황장애로 13년 동안 두 아들을 성인으로 길렀다 그럼 너무 많이 노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일하느라 너무 바쁘거나 이래서 내가 가지고는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만 표하자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무슨 뭐 이런 걸 부탁하는 네가 이상한 거라니요. 이게 뭐가 이상해요? 부부간에 이제 요만큼도 안 이상합니다. 남편분 정말 반성하세요. 자,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게 남녀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남편이 예를 들어서 꼭 가야 될 경조사인데 못 갔을 때 아내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형제한테 부탁하는 거 매우 중요한 그런 거. 당연히 지금 아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게 맞고요. 거기 당신 그 사람이 아는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간 거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면 가서 누구 남편입니다. 조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당신이 아는 사람 보고 뭐 술 마시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경조사를 가라고 하겠지. 그렇죠. 안 가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부조만 하든지 전화한다든지 이 정도로는 보내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남편은 너무 과하고요. 반드시 가라면 가십시오. 그 박 변호사님 뭐 워낙 이 경조사 많이 챙기시다 보니까 네. 꼭 상대가 날 알아서 그게 아니어도 갈 수 있잖아요. 가야죠. 저는 아내가 이제 필요하다면 갔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가야 되는데 본인이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한 일이 있다면 가서
누구 남편입니다 하고 부조하고 인사를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날 알지를 못하잖아요, 당연히. 박 변호사님은 알겠죠. 조금 아는 눈치긴 했는데 그래도 가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 의견은 김정성님, 그런 것도 못 해주나요? 아내를 위해 해줄 수도 있죠. 라고 하셨고요. 경미호님, 그냥 돈만 보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리밍 퍼펙트 월드님, 가까운 친인척이라면 남편이 당연히 가야 하고요. 친구 사이 정도는 전화로 이야기하고 축의 부의 정도만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하주님 보고 계신가요? 전남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계신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정오쯤에 해파리떼가 해변을 덮쳤다는 겁니다. 보시죠. 자, 안전요원들이 뜰채를 들고 대왕 해파리를 무트로 꺼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성 2명이 끙끙거리는 걸 보면 저 몸집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죠? 자, 물 밖으로 이미 빠져나온 해파리랑 비교해보면 그 크기가 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동해, 서해, 남해 할 거 없이 전국 해수욕장이 해파리떼로 요즘 비상이라는데 독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유명 유튜버 찌양이 명의도용, 유흥업소 근무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마다 반박을 한 가운데 공갈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찌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는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찌양을 둘러싼 의혹과 수사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그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 그리고 변호사 최모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죠? 네, 오늘 유튜버 찌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찌양의 전 소속사 대표 변호사인 최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서 오전 11시 50분쯤 법원 청사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로 별도 통로를 통해서 법정으로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찌양을 공갈, 협박, 강요한 혐의로 유튜브 구제역 이준희와 주작 감별사 전국진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카라큘라와 최 씨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볼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늦게나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어제 유튜버 찌양 씨가 마지막 해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 남친이자 전 소속사 대표에게 무려 4년간 성폭행을 당해왔던 찌양 씨. 도대체 마지막으로 또 무슨 해명을 했어야 할까요? 바로 이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피해자 코스프레 한 유튜버가 찌양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놨는데 결국 또 한 번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당시 이 녹취를 저희가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편집을 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맛있네. 그래? 때린다. 말 듣지 마. 알았어? 그럼 똑바로 와. 알았어? 대답해. 잔다, 그러지 마. 자, 이게 다 해서 한 43분짜리인데요. 그렇죠. 저도 한 10분 정도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겠어서 그랬습니다. 예. 괴롭죠. 근데 이제 이거를 들었던 또 이거를 또 공개하니까 일부 유튜버가 이거 피해 사실 별로 없는데 좀 학대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했던 거예요. 공개하지 않았던 그 폭행 녹취가 6개인데 추가로 공개했고요. 더 사실은 폭행이 심했고 또 거짓말 한 적도 없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찌양 씨 측은 밝히고 있고 다만 듣기 불편하고 힘들어할까 봐
일부만 공개를 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로 공개한 이 녹취에는 이 쯔양 씨가 당한 폭행, 협박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이제 쯔양 씨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던 이 유튜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는 정말 그냥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유튜버가 그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누나하고 이 통화 녹취를 공개를 하면서 쯔양이 그 누나의 명의로 산부인과를 가서 불법 중절 수술을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쯔양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중절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서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다 했고요. 그 전 대표라는 사람의 누나가 직접 전화가 와서 내 이름으로 명의 도용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또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몰랐지만 수사를 통해서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그에 바른 처벌을 받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저는 사실 쯔양이 누구를 괴롭힌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여성으로서 성폭행을 당하고 뭐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나아가서 이 불법 중절 수술을 받은 것까지도 스스로 이렇게 밝혀야 된다는 게 이거 좀 너무 비인권적이다. 그리고 본인도 너무나 극도의 고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천만 유튜버인데 본인의 입으로 이런 영상의 이렇게 수위 높은 영상까지도 공개해야 되고 이런 산부인과의 어떤 수술까지도 공개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쯔양 씨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했던 건 바로 이 전 대표라는 사람, 전 남자친구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자가 자행했던 끔찍한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돈도 다 뺏어야 되고 성노예로도 써야 되겠고 그 상황에도 얘를 죽여야 되겠어. 나는 더 필요 없다니까. 얘를 그냥 궁극적으로 뭐냐면 얘를 너를 죽여야 되겠다니까.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러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지갑하는데 하겠어요? 지금 다 얘기해야 되는데. 심지어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당했던 것은 몇 년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들으셨죠?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는 그 최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 얘기 들으셨죠? 자, 뭐가 됐든 강제로 성폭행을 수도 없이 당했다. 네, 이 쯔양은 중절 수술에 대해서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당했던 건 몇 년간 수도 없이 많았고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쯔양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차마 방송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또 쯔양은 전 대표가 쯔양이 방송으로 번 수익 외에도 성적인 것도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포렌식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에서 전 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쯔양이 어렵다고 하자 그럼 몸으로 때우라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쯔양은 성관계를 거절한 대가로 전 대표에게 현금 다발을 퀵으로 보낸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자, 그 유튜버가 제기한 또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쯔양 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된 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있다가 전 대표를 만나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의혹에 대해서도 쯔양 씨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을 시작한 건 전 대표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저는 전 대표를 헌팅포차에서 만났으며 연인이었을 때 전 대표는 어떠한 이유로 늘 돈을 원했었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것이 업소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어떤 계기로 전 대표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으며 더 수위가 높은 곳으로, 즉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는 공모 문자를 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전 방송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이 당장 우리 가족 어떤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너무 보기가 불편해요. 자, 그럼에도 본인이 유명 인사고 그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좀 계속 이렇게 스스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주장에 따르면 원래 지금 자발적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접대부로 일을 하다가 당시 다른 업소에 있던 웨이터 일하던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손님으로 만나서 처음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유튜버에서는 사과 방송 해라, 쯔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본 것처럼 쯔양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 전 대표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술집에서 일을 한 것이고 헌팅 포차에서 만나서 연인 관계였는데 계속적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라고 노래방이나 이런 업소로 가라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수위 높은 곳으로 보낸다 이런 문자를 받고 그 이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뭐 정리를 해주시죠. 이 쯔양의 이 해명을 본 그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는 또 어떤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쯔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가 그 쯔양의 그 해명 영상을 본 후에 뭐라고 했냐면 감성 호소다, 여론 선동하다 이렇게 영상을 잘 봤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이 영상의 해명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쯔양을 성역으로 만들지 말고 서양이 그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거하고 쯔양이 거짓말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또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누리꾼들은 야, 왜 쯔양이 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 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쯔양의 녹취하는 말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쯔양 측은 지난달 30일 날 해당 유튜버를 협박, 강요,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입니다.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유튜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고소를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의 수사로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확인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나 스파링 이게 몸에 날 놔봐 힘 되지 내가 말했지 야 너 나 잘못 꽂는 거야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밀치고 위협합니다. 그러다 윗옷을 들어 올려서 상반신에 가득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빨리 안 간다는 이유로 아버지 뻘의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이 사건은 당시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남성은 구치소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방금 영상을 보시면서 김은배 팀장님이 막 주먹을 부르르 네. 떨고 계시더라고요.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초에 반장픽에서 전해드렸던 네.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2월 15일 날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찍힌 영상인데 택시 기사가 이 젊은 사람한테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어떤 남성의 지인이 촬영을 한 거고요. 이 택시는 강주에서 탑승해서 뭐 전주나 부안으로 계속 오갔다고 하는데 한 200km 정도 운행을 하고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면서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을 했고 또 택시 기사가 택시비 계산해 달라고 하니까 다시 나가서 폭행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보이지만 옷을 걷어서 문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 남성 전주 지역에 활동하는 조폭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자기 웃도리를 이렇게 딱 까 보이면서 나 문신했어. 이래즈미 문신 바지 딱 나온. 아이고. 자, 저 남성 이름 말이죠. 김주형입니다. 김주형. 예.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을 왜 지금 다시 소환하느냐? 바로 김주형의 근황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만행이 여기저기 알려진 후에 반성은 했을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JTBC에 나온 남자 영상 보고 오시죠. 저 어저께 형사랑 그 누구야 광수대에 조사받았던 김주형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요? 택시기사님. 네. 그 뭐야 내가 매스컴 탔잖아요. JBC인가. 네. 예, 그 합의했어요. 화산지구대 대장 있죠. 아니 일단은 거기 팀장님 계시니까요. 팀장 말고 대장 있죠. 대장. 그 화산지구대 갑니다. 방으로 가라. 예? 이 봐봐 너 이 새끼야. 자, 은배 팀장님의 알 수 없는 후배에 대해서 저 진짜 핏덩이 같은 녀석이
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 김주영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저 김주영 씨가 잘못 착각을 했어요. 지구대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 광주대 전화하기 팀장이 있거든요. 근데 대장을 찾는 잘못한 건데 그 해당 영상은 SNS, 그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라이브인데 김 씨가 3월 초에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나와서 경찰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아마 라이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들었다시피 뭐라 했습니까? 저 교도소 안 간다. 교도소 안 가는 거죠. 사건도 마무리 지었고 택시기사하고 합의금 드렸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뜬금없이 나 매스컴 탔잖아요. 근데 JTBC를 잘 몰랐나 봐요. 왜 사건반장을 모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방송국 이름 모르니까 얼버무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경찰이 화산지구대에서 연락이 가끔 알려줬더니 또 높은 사람 나오라고 대장 나오라고 이게 착각한 거예요. 착각했는데 어쨌든 말이 안 되니까 경찰이 끊을 수밖에. 그랬더니 경찰이 끊으니까 너 죽었어 하면서 XXX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즉 수사기관한테 전화를 해서 경찰을 농락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생중계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루 강아지, 호랑이를 무사하지 모르네요. 네. 아휴, JBC라니 세상에 아무리 멍청해도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녀석들 정말 가급적이면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이런 애들 한번 방송을 하잖아요. 훈장을 단 것처럼 저짓을 합니다. 예? 저희 그 뒤로 얘가 또 뭐 했잖아요, 또. 네,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김주형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가입일을 보면 올해 2월 26일 폭행 사건 이후에 만든 게 확실합니다. 김 씨는 자신을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으로 홍보를 하면서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영상, 전신 문신을 자랑하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구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동시에 후원 계좌를 방송 중에 걸어서 놓고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거친 욕설,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건 물론이고 클럽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쫓겨나는 영상, 유흥업소에 방문하는 영상 등 온갖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진짜 저걸 하는 인간도 웃기지만 저게 좋다고 저런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이 무려 10,000몇천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수요가 없는 공급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녀석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뭐가 됐든 반전인 건 자기 유튜브에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기사님, 택시 기사님한테 사과 영상을 남겼어요. 잠깐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택시 기사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피해 보상 다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많은 남자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진짜 뜨거워요, 저. 죄송합니다. 자, 교수님, 쟤는 무슨 심리일까요? 그냥 일반 심리는 아니죠. 제정신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진정성 어린 사과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저렇게 이제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이제 또 시선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어떤 다른 유튜버와 스파링을 한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맞짱 뜨는 겁니다. 뭐 저 스파링을 하기 맞았네. 전에 네, 맞았어. 전에 이제 뭐 사과한다 아이고, 뭐 아이고, 이런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방적으로 맞아요. 일방적으로 막 맞으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남자가 뭐 힘이 셀 필요가 없다. 뭐 자기 여자를 지킬 힘 정도만 있으면 된다.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또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께 죄송하고 피해 보생하겠다. 뭐 나는 눈물이 많다. 뭐 아까 보신 그 영상 눈물 쇼를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담배를 핍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도 그러시고 옆에 있던 사람도 택시 안에서 담배 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서울에서는 된다던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2개만 피고 끄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 안에서 담배 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거? 자, 저 사람이 뭐 저것만 했겠습니까? 행동 거지를 봤을 때는 저 전주, 뭐 광주 이 등지에서 유사한 범죄들, 아주 질이 안 좋은 범죄들을 계속 저질렀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범죄 중에 특히 음식점에 가가지고 뭐 지금 말했던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있었죠. 이거 말고도 음식점에 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뭐 철제의자 휘둘러서 손님 다치게 한 폭행 사건도 있고요. 또 주점 직원을 협박해서 흉기로 협박한 사건,
또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SNS 게시한 혐의, 돈을 내지 않고 숙박시설, 택시 이용한 혐의 등등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법, 사기 등으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검찰이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람 유튜브 콘텐츠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일부 찍고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거 유포자 또 악성 유포자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자가 지금 구속됐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그냥 계속 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이러면 저희가 굳이 전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무인 코인 세탁방에 성인 3명이 음식을 들고 와 식사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처럼 행동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무인 코인 세탁방을 운영하시는 30대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30대 사장님은 충북 청주에서 24시간 무인 세탁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경찰께서 이 세탁방을 이용하지 않는 남녀 3명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사장께서는 동네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돌려보내시되 경고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세탁방 손님도 아닌 사람들이 야식 파티를 즐겼지만 사장님은 경찰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에 다음날 CCTV 영상을 돌려봤다는데요.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바로 에어컨 틀고 테이블에 이제 음식물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아이스티 같은 거, 아이스커피라든지 이런 거 세팅해서 이제 먹은 거죠, 바로. 애초에 들어오기 전부터 문 앞에서 멈칫하고 이제 쳐다보시다가 결국에는 세탁기만 돌려놓고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이가 없는 거죠. 빨래방에 와가지고 내부 음식에 와서 그것만 먹고 간다는 자체가. 박 변호사님, 야,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저게 지금 오전입니다. 0시 정도에 와서 아마 술 먹으러 갈 데가 없나요? 일단은 20, 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하고 여성 1명이 와서 빨랫감이 아니고요. 술하고 음식 같은 걸 가지고 옵니다. 뭐 음식이겠죠. 그래서 중앙 테이블에 음식을 놔두고 숟가락, 젓가락 세팅해서 이제 먹는 모습도 보이고요. 다른 손님들은 빨랫감 갖고 와서 이 세탁기 넣고 이러는데 그거 보면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주겠죠. 주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냠냠 맛있게. 진짜 이용객이 저 사람은 왔는데. 손님이죠. 그래서 손님이 봤을 좀 이상하다. 이거 세탁방인데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또 손님이 사장 전화번호 알게 돼서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식당에 내가 빨랫감을 들고 왔나 싶어요.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진짜 이게 손님이 들어왔잖아요. 보셨죠? 그런데 놀란 기색도 없이 후루룩 짭짭 밥을 먹는 모습. 사장님 황당하셨다는데요. 계속 CCTV에 돌려봤죠. 그러다가 사장님을 놀라게 한 결정적인 장면 포착.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님인 척.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죠. 네,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남녀 3명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느라 여념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 순간 유리문 사이로 경광등을 킨 경찰차가 보입니다. 경찰차를 보자마자 서로 눈짓을 좀 주고받더니 문신을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남성은 안마의자로 가서 결제를 하고요. 여성은 자연스럽게 안마의자에 앉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일어나더니 세탁물이 돌아가고 있는 세탁기 앞으로 이렇게 가려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경찰이 세탁방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남성들은 경찰과 대화를 주고받더니 음식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안마기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버티고 있던 여성도 일어나서 음식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그러니까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경찰 출동한 걸 본 것 같아요. 너무 추접스럽잖아. 그냥 왜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어디 가서 먹을 데 없나요? 편의점 있잖아요. 경찰 출동하는 모습 보자마자
안마의자 계산도 해가지고 이용하면서 저는 손님이에요라고 이렇게 보이는 행동도 있었고요. 나 이용객이다. 그렇죠. 그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장님은 막 뛰어가고 싶었는데 불미스러운 갈등 우려해서 잠시 참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가보니까 음식은 가져갔대요. 다 먹었는지. 근데 비닐봉지, 젓가락, 쓰레기 일부가 버려져 있었고 하루를 좀 참기가 어려웠다고 그러고 법적으로 갈등이 불거지면 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아직까지는 뭐 고소라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고소라면 업무방해죄 같은 것도 성립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자, 팀장님. 그 사장님 지금 정말 10년은 늙은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이제 2달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와가지고 청소 같은 거 잘 하는데 이 세탁방에 별의별 사람이 와가지고 속을 썩이니까 아마 소가리를 하고 가슴앓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30일 밤에도 한 여성이 세탁물 없이 와가지고 탁자에 딱 오더니 꼬량주, 짬뽕 그리고 탕수육을 먹고 1시간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탁기 와가지고 발로 뻥 차고 주먹으로 꽝 때리고 카트 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데 또 세탁기 안에는 아마 그 솜이 있는 걸 넣으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솜이 들어있는 인형을 넣어가지고 솜이 터져버리니까 세탁기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세탁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씩 돈이 들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무인 빨래방뿐만 아니라 무인 점포 같은 거에도 오시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시라고 이런 제압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세탁방 갔을 때 식당이 아니니까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교수님 짧게요. 부탁드릴게요. 댓글을 봤더니 우리 수준이 갑자기 이상해진 걸까? 아니면 원래 이랬던 걸 CCTV 보급으로 이제 확인한 걸까? 우리 수준이 저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거고요. 아마 이 밤중에 세탁방이 되게 한가하고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잖아요. 에어컨 나오니까. 덥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정말 테이블도 지각이 있어. 없는 아주 일부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일부이기를. 자, 3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부엌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는 남편. 아내 한 씨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위로해 보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한 씨 품에 안겨서 울음까지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잔뜩 화가 난 듯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누구의 전화를 받은 걸까요? 자, 오늘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대체 누구 전화를 받고 저렇게 화가 났는지는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술 마시고 우는 남편과는 이 사연자 띠동갑이다. 네, 그렇습니다. 6살 딸을 둔 20대 여성 한 씨가 주인공이에요. 지금의 남편과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고요. 12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일찍이 남편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누나를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 바로 분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호된 시집살이였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이불 빨래 해라, 집 청소해라,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고요. 심지어 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일매일 점심을 만들어 와라라고 아이고. 점심 배달을 시켰다는 거예요.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도 잘 못 맡는데 매일매일이 고역이었는데 그거 외에도 손님들한테 아우 제가 맨몸으로 시집와서 내가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것도 속상했는데 더 큰 문제는 정말 시누이,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가 아우 엄마 그래봤자 쟤는 다 잔소리로 생각해. 엄마 깊은 속을 누가 알겠어? 막 이러면서 냅둬 막 이러면서 속을 더 긁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똑같아 아주 그냥.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남편이 좀 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씨 편에 이제 서줬다고 하는데 좀 힘들면 뭐 안마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문제를 또 잘해주면 아니 뭐 저래 잘해주냐고 또 심술을 부리고요. 그럼 또 싸우잖아요. 그 싸우면 예를 들어서 싸우면 왜 시어머니 있는 데서 소리 내느냐고 하고 잘해줘도 뭐라 하고 못해줘도 뭐라 하고 싸워도 뭐라 하고 계속 뭐라 했습니다. 아, 서럽네요 정말. 예.
네, 그래도 한 씨는 곧 태어날 아기만 기다리면서 시집살이를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해주겠다면서 선뜻 나섰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몇백만 원씩 하는 조리원비가 아까웠던 건데요. 그런데 정작 아이를 낳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는 미용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게 됐다면서 한 씨와 아이를 두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때 조리원을 알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정에서 걱정할까 봐 말도 못하고 결국 한 씨는 미역국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고 몸조리는 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잘해주겠거니 생각했던 친정 부모님은요. 나중에 이 사실을 듣고 더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결혼은 정말 아니다 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사건이. 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2살 정도 됐을 때 시누이가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결혼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이 딸이 그 사위 될 사람을 데려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하셔가지고 뭐 과일도 내놓고 차도 내놓고 밥도 내놓고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 한 씨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쿵 소리가 났고요. 그래서 뭔가 봐서 보니까 그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 애가 귀엽다면서 아이를 안고 놀아주다가 그냥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이러고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시누이가 나타나가지고 한 씨 뺨을 딱 때리면서 어디 감히 시매부 될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어머니도 옆에서 뭐 애가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살짝 푸한 거 가지고 넌 왜 이러냐 그러면서 애가 보고 배운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또 나무랬습니다. 한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길로 그냥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니 은배 팀장님, 세상에 시누이가 어떻게 뺨을 때리기는. 그렇죠. 싸우게 되면 친정으로 오지 않습니까? 친정에 와 있으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친정아버지한테 빌은 거예요. 빌었더니 그 친정아버지, 즉 장인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12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고생해서 아린을 낳고 시집살이 하고 고생해도 친정에 얘기를 안 했는데 애를 떨어뜨린 거는 그쪽이 잘못한 것인데 오히려 우리 귀한 딸의 얼굴에 뺨을 때려? 저 같으면 용서를 못하죠. 용서가 안 되죠. 그렇게 호령을 치니까 그리고 이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편 어쩔 줄 모르면서 눈물도 글썽거리면서 빌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장인은 그렇게 했죠. 갈라서라면 갈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남편은 갈라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이혼만큼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분가를 하겠다. 앞으로 시가 왕래 없도록 하고 중간에 잘 처신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아내와 남편 분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사고를 친 건 시어머니, 시누이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은 괜찮아 상태가. 그러니까 남편하고 분가를 한다 하니까 장인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했군요. 네. 분가하면 좀 좋아집니다, 항상. 4년간 아주 행복하게. 누구 간섭이 할 데가 없으니까. 해피엔딩이에요, 그럼? 그러면 뭐하러 여기서 얘기하겠습니까? 남편 약속대로 시간은 일절 방문하지 않고요. 뭔가 중요한 일 있으면 남편만 홀로 가서 뭔가 처리하고 시누이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고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입니다, 최근. 부엌에서 혼자서 남편이 저렇게 소주 같은 걸 마시고 있길래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시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울고 그래서 한 씨 입장에서 나도 좀 도울 거 있으면 도울 테니까 좀 그래봐라 하니까 감동을 또 받고 저렇게 엉엉 눈물을 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내 품에 안겨서 남자의 눈물. 자, 그런데 다음 날 문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그 뺨 때린 시누이였다고 하는데요. 4년 만에 전화 통화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별별 극장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신우이 역할의 백다희 아나운서, 올케 역할의 박상인 교수, 레디 액션! 올케 오랜만이야. 지훈이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 모시기로 했다면서?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라도 며느리 노릇 좀 해야지.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소리 한 적 없는데요. 우리끼리 쌓인 앙금은 천천히 풀고 엄마 위암이니까 음식 특별히 신경 쓰고 내가 모시고 싶은데 나도 홀몸이 아니라서 부탁 좀 할게. 아니, 저 어머니 모신다는 얘기 안 했고요. 지윤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보세요? 열받아.
아, 좋습니다. 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시가와 연 끊고 분가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위암 걸린 시어머니 합가를 해야 되느냐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은배 팀장님. 학가하는 거는 또 분란이 되니까 가사 도우미를 쓰시고 가끔 예. 찾아뵙기로 하고 가끔 요양비에 좀 보내주시면 되는 거지 학가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합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둘 사이 아니 셋 사이에게는 앙금이 전혀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들 혼자서 이렇게 중간에서 일을 저질러 버린 거고 사실 이 한 씨는 20살 간 넘은 젊은 엄마인데 미역국도 못 먹고 사실은 그렇게 산후조리도 하고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그 앙금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가를 합니까?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들이 가서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어차피 분가했으니까 지금 그냥 아내를 좀 떨어져서라도 아들이 혼자 들어가서 어머니를 모셔라. 그렇군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 그 일단 직업 연기자 입장에서 네.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연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그 느낌이 확.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얼굴이 좀 이렇게 착한 얼굴인데 또 발음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러운 또 안 좋은 연기가 좀 더 더러워요? 안 좋은 연기가 좀 어울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발음이 아주 목소리 보통 자체가 이제 착한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평소 그게 연기로 예. 다 나오잖아요. 보통 실제로는 사람들이. 얼굴만 그렇지 목소리 이런 건 좀 연기해 주시 나쁜 사람이 아닌가. 예, 약간 빠졌고요. 네, 그 생각이 다시 들고 돌아와서. 저는 갈등이 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합가는 안 됩니다. 합가를 한 번이 분가를 해가지고 뭔가 그 갈등 때 분가가 된 거잖아요. 합가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또 갈등으로 갈 것 같고요.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하든 뭐 시아버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굳이 같이 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의견을 주고 계세요. 네, 거의 대부분 가족분들이 합가를 반대를 하셨습니다. 박클라라님, 합가하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332님, 시모님, 시누이 두 분 다 크게 각성하셔야 될 듯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인혜스님, 합가할 게 아니고 이혼을 하든지 쭉 연을 끊고 살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아, 또 이혼은 조금 그런 게 남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센시야.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야.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야. 피크 먹는 이 남자 잘해. 특허받은 테스토피크 포뮬러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최고의 콤부차에 필요한 건 최적의 비율로 찾은 블렌딩. 몽베스트 블렌딩 콤부차.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콩이라고? 진짜? 콩을 통째로 맛있게 구웠다. 세상에 없던 건강 간식. 먹어보면 놀랄 거야. 소이조이.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